안녕하세요.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이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예산은 곧 숫자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의 숫자, 즉 돈의 문제가 빠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숫자보다 예산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서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의 크기는, 즉 돈의 규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을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예산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예산이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은 시민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에게 있었는데요. 정치인들이 예산의 결정 권한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정치인 개인의 이해에 따라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정치인들이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의 가치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죠. 한 1989년도에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법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12,000여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운영 형태는 뭐 매우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권한을 갖고 직접 참여해서요.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도 주민의 일주체로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사례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참여기구나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등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권한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떤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사업 제안, 즉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앞서 예산이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안하면 안 될 거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책 제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제안을 할 때 우선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 보시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학교나 뭐 학원을 갈 때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문화생활을 할 때 그리고 뭐 소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을 할 때 불편한 것이 있다고 했다면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적어보고 그 다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하는 문제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 바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공동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공공성을 띨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의 좀 어려움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을 모아보는 것, 이 또한 좋은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의 특징을 보면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리고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주변 이웃,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문제를 참여 예산을 통해 함께 해결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연 동아리 무대를 동네 축제나 행사에서 마련하고 모임 활동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청소년들에게는 공연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고 동네 주민들은 초대 가수가 아니라 모르는 초대 가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공연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또 청소년들의 꿈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요. 지역의 어떤 대학이나 뭐 문화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궁금함이나 고민을 해소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뭐 자격증이나 뭐 시험을 볼 때 응시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들에게 이를 지원해주는 제안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혹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 바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선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공공성이 있는 제안 사업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아니면 친구들 어떤 이런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또 고민하다 보면 또 좋은 제안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을 주민으로서 제안하실 수 있으시겠죠?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청소년이 원하는 사업이 시 정책에 반영되고 이로써 행정의 청소년들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좋은 예산센터의 김민철 활동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